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반려식물도 반려동물처럼 사람들과 정서적 교감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들만의 식물도 언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뻐하거나 아니면 괴롭힐 때 특정 물질을 배출해서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실험도 했었잖아요. 네. 밥에다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한쪽에는 좋고 좋은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폈고요. 다른 한쪽에는 썩고 냄새나는 곰팡이가 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집안에 시들시들해진 식물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 준다면 다시 잎이 돋고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식물도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코로나 예. 바이러스한테 좀 쓴소리이자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뭐라고요? 이제 그만 지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 예.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럼요. 네.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방역 수칙 더욱 철저하게 지켜서 다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학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정말 추운데 네. 한파가 찾아왔네요. 이 한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한 주의 시작부터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대전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두툼한 옷으로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대전 영하 1도, 세종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 에는 약한 눈이 내리고 있고 모레 밤까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천안 영하 3도, 공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종해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홍성 영하 3도, 보령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앞바다에서 3m, 먼바다에서는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며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까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 연말 집에서 단출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또 최고의 방역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소규모 홈파티를 열거나 또 동영상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랜선 송년회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음식이나 다양한 용품들의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송년회를 보낼 줄이야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네. 아무튼 올 한 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좀 어렵다고 하니까요. 이런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년과는 너무도 다른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가족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뉴 노멀 시대 우리 집 연말 풍경은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장상아 리포터는 올 연말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저도 앞서 이야기가 나온 랜선 송년회를 오. 한번 계획해 보고 있습니다. 음.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과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놓고 드레스 코드도 맞춰서 우와. 랜선 송년회를 하면 어떨까 지금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데 다들 동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랜선 송년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좀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시간 끝나면 금방 이동이 가능하니까 초대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도 추워지고 몸도 마음도 좀 움츠러드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다녀오신 마을에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모델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던 교사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마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에는 아름다운 삶의 배움터가 있어서 활력이 넘친다고 합니다. 금산 별무리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교육, 바른 삶을 꿈꾸는 전현직 교사들이 살고 있는 곳, 교육 공동체 마을, 금산 별무리 마을로 떠납니다. 금산군 추남단에 위치한 남일면, 맑고 깨끗한 천혜 고장인데요. 여기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별무리 마을? 도착했습니다. 이장님이 나오기로 하셨는데. 오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오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별무리 마을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요? 별무리 마을은 2007년도부터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이에요. 마음 만든 분들끼리 모이신 거네요. 그렇죠. 금산군에서 이제 우리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조성해 줬죠. 수도라든가 택지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돌아보면서 마을 이야기 계속 들어볼까요? 그렇죠. 네, 돌아보시면 좋죠. 가시죠, 이쪽으로. 네. 별무리 마을은 농림부와 금산군의 지원을 받아 2011년에 조성된 전원마을인데요.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이 내려와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현재 33가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산속이니까 일단 조용하고요. 지금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세요. 그 선생님들이니까 지금 낮에 학교에 가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와 있는 선생님들은 바른 교육,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마을을 하나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하자. 그래서 모인 거죠. 탐구대장, 별무리 마을에 오셨는데 우리 별무리 마을의 스타를 찾는 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스타들 정우선, 장동건, 송혜교, 송중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 스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떤 스타요? 우리 마을에 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학교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학교.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타들 찾으러 가볼게요. 마을 대표님이 내주신 오늘의 미션은 마을의 스타를 찾는 건데요. 별무리 마을 안에 위치한 대안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무려 300명에 달하는 전교생 가운데 스타를 어떻게 찾냐고요. 어라? 여기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안녕. 나도 배고픈데 같이 밥 먹자.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저희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에이, 여기 도시락 다 있는 거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저희 수천리 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을 어떻게 갖다 드릴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수업은 농촌 마을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는 것. 2개 해서 4개를 넣는 거야, 그러면? 네. 4개?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 밥 빼고 국 하나랑 반찬 나눠가지고 2개씩, 2개씩 담아서 4개 담은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몇 집 정도 섭외가 된 거예요? 갈집?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여서 한 집만 하는 거. 아, 현재는 한 집이고 네. 이게 잘 되면 더욱더 네. 점점 늘려가고. 학생들은 이웃 마을 주민들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최근에는 사람의 온기가 그리운 홀몸 어르신들께 따뜻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를 뭘 이렇게 갖고 해먹는디 고마워. 이쁘죠? 이쁘고 말고 말할 것도 없지. 손자 자식보다 낳은 게 얼마나 고마워. 할머니, 저희가 이제 매일 반찬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못 드시는 거나 알레르기 있으신 반찬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잘 먹어. 술도 잘 먹고 과자도 잘 먹고 빵도 잘 못 먹는 게 없어. 아, 그리고요, 할머니. 제가요, 이 별무리 마을에 스타를 찾으러 왔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스타가 안 보여요. 혹시 아세요? 아, 나는 상대를 안 한 게 스타를 모르고 이렇게 별무리 학생들이랑 이렇게 그냥 객지서 와갖고 이렇게 도와주는 학생들이 나는 너무 스타라고 생각이야. 할머님 말씀 듣고 보니까 스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마을 별무리 주민들이 다 스타죠. 그리고 여기 다 크게 될 사람들 아니에요? 스타 찾았습니다. 짜자잔. 별무리의 마을 학생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던 중 이웃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책을 만들어 드리기로 결심했는데요. 이 책은 2년에 걸쳐 완성된 이타적 자서전. 학생들이 모두 만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님은 어떠셨어요? 이거 보고 아, 나를 위한 책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써준 거 아니에요? 학생 그런 게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고마웠고 너무 마음이 내가 좀 쓸쓸하고 이상하더라고. 너무 내가 뭐 이건데 학생들이 이렇게 참 고생을 하고 이렇게 했는가 싶어갖고 너무 고마워. 학생들이 너무 고맙더라고. 마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별무리 마을 주민들도 천진난만하게 이웃 어르신들과 자주 소통하는데요. 함께 여행도 가고 다양한 활동도 즐기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별무리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이 제도권 교육에 얽매이지 않고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은 마을과 자연 속에서 밝고 건강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와, 아이 친구들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해요? 평소에 친구들이랑 좀 많이 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럼 여기 자주 와요? 거의 학교 끝나면 바로 여기 와서 친구랑 놀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인데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죠. 멀리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별무리 마을 주민들이 가족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요, 어머니. 네. 이렇게 홈스테이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좋지요. 좀 애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맨날 방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참 요새는 우리 집에는 참 즐거워요. 예. 딴 집에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는 참 서희 이렇게 와가 있으니까 참 기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예, 친구들이 예. 있으니까. 예, 언니들 되게 좋아 그래 여가요. 막 뛰나가고 뭐 문 열어주는 게 지가 먼저 열고 뭐 그러네요. 여기 오면은 여기 홈스테이 부모님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여기 예쁜 동생들도 있어서 좋아요. 여기 와보니까 환경도 너무 좋고 친구들이랑 집같이 편안한 곳에서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모델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꺼이 농촌의 삶을 택한 교사 출신 주민들.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기 자녀들이 교육하기에 안전해요. 뭐 사들도 별로 없고, 네, 자연환경도 그 사계절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차가 들어와요, 시내버스가. 근데 여기 마을 주민들이 늘 태워다 주세요. 보따리 시장 가서 이거 오면 무겁잖아요. 그거 다 집에까지 운반해 주시고 너무너무 진짜 잘해 주세요. 친절히 잘해 주시고. 그 학교에 농사 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끔 와서 좀 질문도 많이 하고 농업 관심을 가져줘서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거를 그 친구들한테 전파할 수 있고 좀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함께 만든 마을이다 보니까 서로 도와가며 살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또 좋은 점이죠.
외롭다는 거 이 마을에 없습니다. 네. 별무리 마을 교육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온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차고 행복한 농촌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처럼 한파가 찾아오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더욱더 사람의 온정이 또 그 온기가 그리워지기 마련인데요. 네. 이렇게 대안학교 학생들 덕분에 어르신들 집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나온 대안학교는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재학 중인데요. 특히 이 고등학생들은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이 홀몸 어르신들 점심 챙겨드리기도 이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의 일환이고요. 이렇게 어른들과 지역 그 발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또 아이들이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이웃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이타적 자서전을 써준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어르신들과 오랜 기간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만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재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내용은 물론이고요. 앞서 그 표지 보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까지 학생들이 그린 거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책 한 권을 보면 어르신들의 일생도 들어가 있지만 아이들의 정성과 사랑까지 듬뿍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이 마을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별무리 마을 주민들도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서 다른 농촌 마을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식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마을 탐구대장에서 퀴즈 탐구대장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예, 장상한 리포터 문제 주시죠. 네, 아침 추위도 날려버리고 잠든 뇌도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좋다. 자,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롭게 고하는 학교를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개방학교, 2번 대안학교, 3번 홈스쿨링. 자, 셋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우리도 평소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네. 그거에 대한 이 대안을 찾곤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면은 이 새롭게 고안한 학교, 네. 학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나온 별무리 마을에서도 이 학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학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벌써 다 흘러가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대안학교죠. 대안학교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 달리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억압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하고 자유로우며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를 말합니다. 네, 오늘 장상아 리포터가 다녀온 금산 별무리 마을에서도 이 대안학교가 있었는데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애쓰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바다로 떠나보겠습니다. 해조류에 관한 문제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로 비슷한 해조류 가운데 가장 가늘며 검부름빛에 윤이 나고 미끌미끌합니다. 알긴산과 비타민, 미네랄은 물론 단백질도 풍부해 겨울철 보양식으로 좋은 곳은 무엇일까요? 1번 매생이, 2번 다시마, 3번 미역. 네.
저는 이것이 들어간 이것 굴국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현생에서는 진짜 많이 먹고 있는데 네. 다음 생에도 이걸 많이 먹을 수 있다면 저의 매 생이 행복할 것 같네요. 매생이 행복한 거. 그리고 이거 잘못 먹으면요 입천장 다 돼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 네. 확인하고 드셔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해조류 골라주시면 되고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매생이죠. 매생이는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는 뜻의 순우리말인데요.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무공해 식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남해안 지역이 주요 산지입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매생이는 아무리 끓여도 김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네. 미운 사위가 오면은 매생이국을 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생이국을 먹을 때 혀가 데이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네. 저도 그 매생이 굴국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 근데 이상하게 장모님이 그렇게 많이 끓여주셨단 말이에요. 왜 많이 예. 주셨을까요? 저도 갸우뚱하게 됩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순우리말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소를 뜻하는 순우리말은 계엄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긴가민가해서 네. 일단 O를 고른 분들 오. 저한테 살짝 이거 맞는 게요? 이렇게 오.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 땡인 게요. 예, 이렇게 바로 땡인 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말릴게요. 말릴게요. 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셔. 네, 자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한번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X죠. 계엄은 부러워하며 시세마야 탐내는 마음을 이르는 순우리말입니다. 이 보기에 나온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수를 뜻하는 순우리말은 몽리죠. 네. 네. 계엄은 계엄나다, 계엄부리다, 계엄스럽다라고 쓰이고요. 뭐 몽리도 몽리부리다, 몽리가 사납다 등으로 쓰이는데 이 몽리의 준말인 몽에서 파생된 단어로는 몽리쟁이, 몽꾸러기 등이 있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귀엽죠? 그래요. 몽꾸러기. 예. 저한테 그러신 건가요?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조리 가공한 식품을 알루미늄 등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밀봉한 다음 고압솥에서 가열 살균해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식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냉동식품, 2번 동결 건조식품, 3번 레토르트 식품. 자, 어떤 것일까요? 네, 저도 요즘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뭐 부대찌개부터 좀 추어탕, 삼계탕까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전혀 다른 뜻이지만 레트로라든지 트로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예전에 네. 그 뭐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음악 많이 나왔어요. 레트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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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루. 예. 뚜루뚜루뚜.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데 정답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레토르트 식품이죠. 레토르트 식품은 조리 가공한 식품을 공기와 광선을 차단한 상태에서 장기간 저장할 수 있도록 특수한 포장재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밀봉을 한 후에 고온에서 가압살균한 식품을 말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이 집에서 밥을 먹는 집밥 쪽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외식으로만 먹었던 음식들을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벌써 마지막 문제 풀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3, 2, 1.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입니다. 냉혹한 수전노 스크로즈가 망령이 된 동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착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크리스마스 선물, 2번 올리버 트위스트, 3번 크리스마스 캐럴. 네. 자,
정말 그 몇 년 전만 해도 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이게 좀 거리 거닐 때마다 네. 맞아요. 이 음악이 많이 흘러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흥겹게 우리가 발걸음을 가볍게 이렇게 네. 했던 기억도 나는데 요즘에는 조금 들을 수가 아, 없어서 아쉽기도 해요. 아쉽습니다. 예. 맞아요. 한 달 전부터 들어줘야지 또 그 느낌이 나는데. 자, 셋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이죠.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지독한 구두쇠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개과천선을 한다는 내용으로 찰스 디킨스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로 만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장상아 리포터가 그 별무리 마을 대안학교 학생들 만나봤잖아요. 네. 마을 그 문제점을 고민하는 학생들 네. 직접 만나보니까 그 분위기가 어땠나요? 저도 함께 참여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극적이었고요. 앞으로 별무리 마을에 스타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뉴 노멀 시대의 우리 집 연말 풍경은입니다. 네. 자, 지금 가족 여러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지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멀리 제주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섬 제주도에는요,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국 최고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나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특별한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봅니다. 갈수록 제주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시에서 도민들의 차량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이동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 실험의 현장 지금 출발합니다. 이동수단 중에서 가장 친환경적이고 탁월한 경제성과 덤으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전기 자전거인데요. 제주시 원도심에 등장한 전기 자전거 만나러 함께 가보실까요?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 전국 최고인 제주. 해마다 자동차가 늘면서 교통난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제주시 원도심에서는 도민들의 차량 의존을 낮출 수 있는 대체 이동수단 마련을 위해 전기 자전거로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보니까 저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던데 어딜 그렇게 다녀오시는 거였어요? 예, 제가 사무실이 이쪽 근처라서요. 이쪽 제주 원도심 일대를 많이 나오고는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한 바퀴 둘러봤죠. 아니, 보통은 이렇게 업무차 왔다 갔다 하실 때 보통 자동차를 좀 이용하실 텐데 네. 어떻게 자전거를 또 선택하셨어요? 일 때문에 이쪽 제주 원도심 근처로 많이 오게 되는데 보통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막상 와보면은 주차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전기 자전거 공유 시스템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이용해 봤는데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업무차 이쪽으로 올 일이 있으면 이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원도심 6곳에 전기자전거 공유 거점을 임시로 마련하고 전기자전거를 비치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이용 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을 한 후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전기자전거 무료 쿠폰이 발급되는데요. 이 쿠폰은 매일 30분씩 3번 이용이 가능합니다. 작년 5월에 저희가 한 50명 돼서 심층 조사 분석을 좀 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차량 이용 편익이 너무 높아서 이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마련하는 것 중에 일단 개인 이동들에 대한 실험들을 좀 해보자. 저희가 자전거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처럼
제주도가 네네. 이 자차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진짜로. 네네네. 한 집당 뭐 차량 보유대가 막 두세 대씩 네네네. 넘는 데 있고요. 그런데 또 그럴 만한 것이 이렇게 좀 더 구석구석 가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자전거 원래 있었잖아요, 서 사장님. 자전거요? 네. 네. 자전거들 원래 제주도에 자전거들이 있긴 한데 공공 자전거가 좀 이게 대수나 이런 것들 좀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주도는 오르막이 많습니다. 오르막이 그래요?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르막을 오르기가 힘들다 보니 이게 일상생활에서 좀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 끊겨 있거나 안 돼 있는 것도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 지금 저희가 실험 기간 동안에만 달려있는 이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본인이 갖고 계시는 카메라 어플을 꺼내서 이 QR코드에 대시면 여기 저희 실험 참여자로 등록할 수 있는 폼이 열려요. 네. 여기에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넣고 동의하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30분씩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쿠폰이 매일매일 발급됩니다. 무료로요? 네. 이용할 수 있는 거. 30분씩 3번 오. 매일 발급되고 네. 최초에 한 번만 등록하시면 저절로 매일매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저도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현재 위치가 잡혀 있고요. 지금 딱 우리 위치예요. 그래서 여기 QR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손쉽게 낙이 설치가 됐습니다. 걷기에는 조금 멀고 자동차를 타기엔 아쉬운 거리를 편하게 이동하는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가 제격인데요. 도심 안에서의 이동 대체 수단으로 주차와 공해 걱정도 없고 특히 전기 동력으로 움직여 오르막길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들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와. 우! 자, 다 왔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바로 삼성열입니다. 탑던 해변 공연장에서 삼성열까지 자전거로 한 7분 걸렸나요? 그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옷을 좀 이렇게 입어서 그렇지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올라왔어요. 아니,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네. 아니,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 아니, 이렇게 오르막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거 타고 5, 16도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는. 그럼요. 네. 성판학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이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향후 차량 의존도를 낮추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이 실험 프로젝트가 끝나면 시민들의 전기 자전거 이동 패턴을 분석해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시 원도심 인근에서 공유 이동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을 만들어갈 예정이라는데요. 공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한 시민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전기 자전거잖아요. 네. 이용해 보시니까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 일단은 지금 이게 공유 자전거 개념이라서 원도심 곳곳에 자기가 편안한 위치에 얼마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전거면은 그거를 꼭 보관해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하는 그 장소에만 다시 반납을 하면 되니까 뭐 꼭 이렇게 자전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이용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제주시 소통인력센터에서는 어떤 제주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교통 문화 그리고 교통 지금 환경을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창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원도심 센터가 위치할 주변에 이 사람들 이용 패턴부터 분석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근 전기 자전거를 비롯해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이 도심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유롭게 빌려 탈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작고 가벼워 짧은 거리를 오가기에 편리하고 기름값 걱정, 배기가스 걱정 없는 이동 수단을 넘어 건강한 삶과 공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사람들은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앞으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이 자전거를 생활화하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자전거를 이용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이 곳곳에 비치된 전기 공유 자전거를 이용을 하면 일단 주차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네. 또 자전거 보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고 네.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일석사조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 공유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이 섬을 한 바퀴 휙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바로 보석처럼 빛나는 섬 여수 낭도입니다. 여수 낭도 막걸리로 유명하고요. 공룡 화석지로도 유명한데 네. 자랑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자,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남해안에 보석 같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로 연결돼 더 주목받는 가고 싶은 섬 낭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그 자원이 풍부한지 몰랐는데 관광 자원이. 우리 마을이 좀 예쁘게 좀 꾸며졌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힘이 모여 아름다운 예술의 섬으로 변하고 있는 낭도. 섬에 불어온 따스한 바람을 느껴볼까요? 여수에서 3개의 다리를 건너가면 만나는 섬 낭도. 이리의 모양을 닮아 낭도라 이름 붙여진 섬은 공룡 화석지와 주상 절리를 통해 시간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2015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낭도의 초입 여산마을에 해안선을 따라 뻗어있는 1km 남짓의 도로. 바로 이곳에 갱번 미술길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초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작업에 열중하는 이들은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회원들입니다. 갱번 미술길 조성 사업은 미술인들에게 뭔가를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공모 사업을 국가가 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한 팀씩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미술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업이 시작된 지 어느덧 3주째. 땀 흘려 일하는 작가들의 노력에 마을 주민들은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 슬며시 손을 내밉니다. 따뜻하게 용면산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다 깨져버렸거든요. 막 차가 막 다녀가고 막 올려서 다 깨져버렸는데 저희가 우리 집을 그냥 너무 좋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마을에 불어온 싱그러운 예술의 바람.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이 끝나고 나면 낭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낭도에 와보면 처음부터 끝나는 마을 끝나는 부분까지 약 한 1km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 길가에 있는 집들 한 30여 채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예술적인 담벼락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사업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술적 또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사도에 이제 유명한 공룡 발자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사도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도를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런 공간을 만드는 포토존을 하나 이제 조형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갱번 미술길을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그림지도 만드는 사업을 이제 그런 또 사업까지 해서 한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5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대장정. 그 속엔 크고 작은 다툼도 있고 따스한 웃음도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안 나올 사람들이 나와갖고 다니는 여기는 개성이 다 뚜렷해서 다 자기 작품으로 만들려 그래. 기술자는 나밖에 없어요.
우리 협회에서도 좀 말 안 들은 축에 끼요. 아유, 선생님이 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생긴 것은 보시오. 말 잘 듣기 생기는가. 보통 일이 아니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도 우리는 또 붓을 글씨를 잘 쓰다 보니까 이것도 잘 섞어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성이 있잖아요. 자기는 좋다고 막 이렇게 해놔도 또 옆에서 뭐라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들리거든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좋게 봐야 되는데 개성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힘들어도 약간 가끔 머리를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업이 휴식이 되기도 하거든요. 마을 곳곳에 출동한 맥가이버들. 이곳에선 무너진 담벼락을 복구하기 위해 미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작업은 조형 예술의 대가인 도예가들이 담당합니다. 담이 무너졌는데 좀 담을 쌓고 지금 미장을 마무리하고 여기에다가 또 이제 페인팅 작업이라든지 또 타일을 붙여가지고 아름답게 전체가 조화롭게 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더불어 사는 일이니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솜씨가 조금만이라도 있는 걸 갖추고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는 거니까 이 또한 재능 기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홍빛으로 예쁘게 단장된 벽에는 예술가의 혼을 불어넣습니다. 색색깔의 타일을 잘라붙여서 바닷속을 헤엄치듯 생생한 꽃게를 완성하는데요. 주민들의 삶과 익숙한 소재를 표현하려고 했답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하고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꽃게, 또 평소에 제가 이 꽃게 작가라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름으로 해서 시골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고향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좀 격려하고 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 정도는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작업은 주민들에게도 신기하고 즐거운 볼거리.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개가 항시 봐도 예쁘고 또 나는 개가 더 좋아하니까 우리 마을이 좀 예쁘게 좀 꾸미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벽면이 좀 어둡고 마을 전체 분위기 어두웠는데 이번에 그 밝고 고운 색상으로 이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또 작가님들이 또 타일로 해갖고 아주 이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미술이라는 작업은 개인 작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즐기시고 계세요. 전부 작가님들이 전부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냐 싶어서 다들 에너지가 넘치세요, 지금. 그리고 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걸 아마 평생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람 있어요. 작가들이 쏟아부은 예술적 에너지는 낭도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수 작가들을 대표하는 미술 작품과 서정적인 시가 담벼락에 둥지를 틀고 마을 주민들의 삶과 역사가 새겨지고 아름다운 협업이 낳은 결과로 이 거대한 거리 미술관이 탄생했습니다. 낭도에 맞는 게 어떤 소재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다 같은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다 열심히 하는데 내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쪽에 보면 물고기 같은 거 뭐 중요한 부분에 좀 같이 일을 좀 했는데 저도 즐겁고 좋아요. 특색 있는 섬들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그 섬에 맞는 걸 꼭 그림을 안 그리고 다른 걸 해도 괜찮아요. 뭐 타일을 안 붙여도 이제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섬이 더 매력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섬 사람들의 역사가 깃든 삶의 터전에 예술의 감성이 더해져 따스하게 빛나는 섬. 낭만의 섬, 낭도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예술의 섬으로 변해가는 낭도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내년 1월에 완성이 되면 섬 곳곳이 예술의 옷으로 갈아입고 더 근사하게 변신할 것 같죠? 네. 내년 봄쯤에 다녀오면 좋을 듯한데요.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날씨 다시 한번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월요일 아침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대전 기온 영하 6.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9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두툼한 옷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집니다. 대전 영하 1도, 세종은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 에는 약한 눈이 내리고 있고 모레 밤까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아산 영하 3도, 공주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영하 3도, 보령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3m, 먼바다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며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까지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뉴 노멀 시대, 우리 집 연말 풍경은입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114번님, 올해 연말은 집에서 가족들과 조촐하게 홈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쁜 화분과 벽에 거는 장식이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죠. 너무 예쁘네요. 예. 8855번님, 현관에다 산타 할아버지 리스를 처음으로 달아봤어요. 올 크리스마스는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6894번님,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위해 트리를 꾸며봤습니다. 아이들이 산타에게 편지도 써서 창에 붙여놨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연말이 설레고 즐겁네요. 5791번님, 매년 찾아뵙고 축하드리던 친정 어머님의 생신을 코로나로 인해 찾아뵙지 못해서 안타까웠어요. 대신 전화로 축하 인사를 드렸는데 동생이 사진을 보내와서 염려 말라고 위로하네요. 네. 0479번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다시 집콕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아이들과 뭐하고 놀까 고민하다가 핸드메이드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8144번님,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아이들을 위해 트리와 조명을 구입해서 설치하니 막내가 정말 좋아하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봐도 연말이 즐겁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나름대로 네.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 잘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이웃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유 육아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즐겁게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유 육아의 그 특별한 이야기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지난 주말 첫눈이 내렸는데요. 우리 지역은 눈보다는 비에 가까워서 네. 첫눈 기다렸던 분들 아쉽다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기온까지 뚝 떨어져서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 그 추위는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